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0일 굿모닝 NBA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최악의 인도적 위기에 처했던 가자지구 주민들에게 오늘부터 긴급 구호 물자가 전달될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잠시 후 이스라엘 사태와 관련해 대국민 연설에 나섭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자율전공 후 의대 진학 발언을 한 이주호 교육부 총리의 혼란을 야기한다며 질책했습니다. SM 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카카오가 시세 조종을 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이 김범수 전 의장에게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금감원은 카카오 실무진들의 휴대전화에서 주가 조작을 공모하는 대화 내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이 유명 배우의 마약 투약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배우는 최근 서울 강남 유흥업소와 주거지 등에서 대마 등 마약을 수차례 투약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말루 홈런 등 홈런 3방을 앞세운 NC가 두산을 꺾고 준 플레이오프에 진출했습니다. NC는 오는 일요일부터 정규 시즌 3위 SSG와 오전 3선승제 준 플레이오프를 치릅니다. 전국 곳곳에 내리던 비가 그치고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여기에 찬바람까지 더해져 낮 동안에도 쌀쌀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이스라엘 전쟁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전쟁으로 봉쇄됐던 가자지구의 국경이 오늘 열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내 병원 인근에도 공습을 가하며 지상군 투입 준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고정수 기자입니다. 이집트 라파 국경 검문소에 긴 텐트촌이 차려졌습니다. 가자지구로 향하려는 자원봉사자들과 지원 차량 100여 대가 며칠째 대기 중입니다. AFP 통신은 현지 시간으로 금요일 인도적 지원 물품 전달을 위해 국경이 열릴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And we urge Israel to add fuel to the life-saving supplies allowed to enter Gaza. Our trucks are loaded and ready to go.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방문하며 이루어진 이스라엘과 이집트 간 조건부 합의가 실제 이행되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은 지상군 투입 준비 태세를 유지하며 가자지구 내 공습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ומי שרואה עכשיו את עזה מרחוק יראה אותה מבפנים. אני מבטיח לכם. 이스라엘군은 북부 국경지대에서도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와 교전을 이어갔습니다. 유엔은 인도적 지원 제한 해제와 휴전을 촉구했고 유럽연합은 가자지구 교전의 일시 중단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한편 미국 국방부는 중동에 파견된 미 해군이 이스라엘로 향하던 예멘 반군의 미사일을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전쟁에 미국이 참여하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잠시 후 백악관에서 대국민 연설에 나섭니다.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입니다. 미 국방부는 홍해에 있는 미 해군 구축함이 이스라엘로 향하던 미사일 3기와 드론을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To that end, the crew of the guided missile destroyer USS Carney, operating in the northern Red Sea earlier today, shot down 3 land attack cruise missiles and several drones that were launched by Houthi forces in Yemen. 미사일 등의 목표물을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이스라엘 내부에 타깃을 향했다는 판단입니다. 예멘 반군은 이스라엘의 적대적인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예멘에서 이스라엘 비난과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8시간 정도 이스라엘을 방문하고 돌아온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그 결과를 발표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시각으로 오전 9시 백악관에서 대국민 연설과 기자회견에 나섭니다. 확전 차단을 위한 이스라엘 방문 성과와 전쟁 상황을 설명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 계획도 밝힐 예정입니다. 한편 미 국무부는 해외에 체제하는 자국민들에게 신변안전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으로 미국이 중동 지역 시위자에 대한 표적이 될 수 있는 우려가 커졌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스라엘 방문에도 확전 차단을 위한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장기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가자지구 병원 참사를 계기로 주변 아랍 국가에선 반이스라엘 시위가 더 격해지고 있습니다. 이라크 미군 기지가 드론 공격을 받고 독일의 유대인 시설에 화염병이 날아드는 등 폭력 사태로 번질 조짐입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튀르키예 이스탄불에 시위자 수천 명이 모인 가운데 일부 시위대가 이스라엘 영사관을 향해 폭죽을 쏘더니 이스라엘 국기를 불태웁니다. 예멘과 요르단, 레바논을 비롯한 주변 아랍 국가에서도 대규모 시위가 열렸고 곳곳에서 폭력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ما دمتم تقتلون الأطفال الأبرياء في غزة فنحن مستعدون ونحدد. 이스라엘 규탄 시위는 유럽과 미국에서도 이어졌는데 유대인 단체가 미국 의회를 점거하고 즉각 휴전할 것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유대인을 겨냥한 폭력도 이전보다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아르헨티나 주재 이스라엘과 미국 대사관에 접수된 폭탄 테러 협박 신고로 직원들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나치의 대학살이라는 아픈 역사에 유대인을 겨냥한 범죄가 금기시되는 독일에서도 유대인 시설에 화염병이 날아드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Never thought something like this could happen in this area in the middle of the Berlin. It doesn't feel safe anymore, unfortunately. 유럽연합은 잇따르는 혐오 범죄에 불법 이민자가 안보에 위협이 되면 추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이번 사태로 반미 정서도 확산하면서 이라크 미군 기지가 드론 공격을 받아 일부 병사가 부상당하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성층권의 요새로 불리는 미 공군 B-52H 전략 폭격기가 국내 공군 기지에 착륙한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핵무장까지 가능한 미 공군의 최장수 폭격기인데 주말에는 한미일 첫 연합 공중훈련에도 참가합니다. 북한의 거센 반발이 예상됩니다. 권용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56m 길이의 날개 아래에 엔진 8개를 장착한 미 공군 B-52H 전략 폭격기가 활주로 중앙에서 위용을 뽐냅니다. 성층권의 요새, 일명 스트레토 포트리스로 불리는 B-52H는 지난 1952년 첫 비행에 성공한 미 공군의 최장수 폭격기입니다. 상승 고도 약 15km, 작전 반경 14,000km가 넘는데 핵 무장까지 가능해 강력하고 효율적인 장거리 폭격기로 꼽힙니다. B-52H가 국내 공군 기지에 착륙해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It is our goal to constantly be in securing the area and the entire Indo-Pacific region. 또 다른 전략 자산인 U-2S 드래곤플라이 정찰기도 서울공항 상공을 저공 비행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B-52H의 전개는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 이행 의지와 능력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미가 이번 B-52H 전략 폭격기 착륙 공개를 통해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날린 것이란 해석입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고가의 시계와 가방 등 김정은 일가의 명품 사랑은 익히 알려져 있죠. 북한이 연간 최대 수십억 원을 사치품 구입에 쓰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고난의 행군 이후 최악의 식량난을 겪고 있습니다. 신재우 기자입니다. 러시아에 방문한 김정은 위원장이 고가의 스위스산 시계를 찬 채 명품 펜으로 서류에 사인합니다. 명품 가방을 든 김여정 부부장은 김 위원장을 지근거리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이 연간 수억에서 수십억 원 상당 규모로 김정은 일가를 위한 사치품을 도입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 최고위층이 직접 카탈로그를 보고 물품을 선정한 뒤 김 위원장의 재가를 거쳐 구매를 지시합니다. 이후 해외 파견된 북한 공관원 등이 사치품을 매입한 뒤 북중 접경지에서 여러 경로를 거치며 최종 도착지를 속인 뒤 반입하는 겁니다. 이 사치품들은 김 씨 일가가 쓰거나 혹은 김 위원장이 주요 행사 때마다 고위 간부들에게 수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북한은 코로나 국경 봉쇄와 시장 통제 여파로 고난의 행군 이후 최악의 식량난에 봉착해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일반 주민보다는 충성하는 핵심 계층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들을 관리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통일부 당국자도 일반 주민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사치품 소비를 과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잡아도 끊이질 않는 음주운전. 코로나 팬데믹 이후 더 심해졌다고 하는데요. 경찰과 함께 평일 밤 음주 단속을 나가보니 면허 취소 수준으로 술을 마신 음주운전자들이 속출했습니다. 경찰은 음주자뿐 아니라 방조자에 대해서도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은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쌩쌩이 달리던 차들이 경찰의 단속 앞에 멈춰섭니다. 이내 한 음주 의심 운전자가 경찰의 단속망에 들어옵니다. 술을 많이 안 마셨다는 운전자. 이거 얼마나 드셨어요? 많이 안 먹었어요. 소주로요? 세게 풍선 불듯이 부셔야 돼요. 측정하겠습니다.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0.087 음주 취소 수치 나왔습니다. 인근의 다른 단속반도 음주운전자를 잡아냈습니다. 길게 한번 물어보세요. 0.099 이거 취소 수치입니다. 아시겠죠? 한두 잔 더 드시면 안 돼. 운전대를 잡으시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다시 음주 문화가 활성화됨에 따라 경찰은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차량을 압류하고 있고 음주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사고가 났을 때 저희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의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음주 단속이 실시된 2시간 동안 단속된 운전자는 총 16명. 이 중 면허 취소 수준이 8명이나 됐습니다. 경찰은 가을 행락철 음주 분위기에 편승한 음주운전 확산이 우려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일방통행길에서 역주행 차량만 골라 고의로 사고를 내고 합의금과 보험금을 타낸 오토바이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일부러 차량에 부딪히며 쓰러지는 모습이 마치 헐리우드 배우의 연기를 보는 듯했습니다. 이렇게 6개월간 뜯어낸 돈이 7천만 원이나 됐습니다. 노하린 기자입니다. 오토바이 한 대가 골목길을 달리다 갑자기 유턴하더니 차량을 향해 돌진하고는 옆으로 픽 쓰러집니다. 또 다른 골목을 한참 동안 배회하던 오토바이가 이번엔 검은색 승용차와 부딪힙니다. 한 달 뒤 같은 골목에서 흰색 화물차를 충돌하는 사고가 또 일어납니다. 언뜻 보면 피해자 같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오히려 고의 사고를 낸 겁니다. 남성은 이처럼 일방통행인 도로에서 역방향으로 들어오는 차량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특히 운전자가 무보험이면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모로 제가 불리한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적지 않은 금액인데도 합의금 1,600만 원 얘기를 하더라고요. 역주행하면은 그게 또 신호위반에 해당됩니다. 형사 처벌을 받게 돼요. 이 보험에 가입이 돼 있더라도 상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또 병명을 속이는 등 허위 진단서를 만들어 보험사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고의로 사고를 낸 뒤 총 17차례에 걸쳐 보험사와 운전자에게 7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오토바이 운전자 A씨를 구속했습니다. MBN 뉴스 노하린입니다. 경기도 안산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50대 남성이 후배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이 숨지고 다른 1명이 다치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이 남성은 돈을 그만 빌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윤기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성 2명이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옵니다. 미리 정류장에 도착해 의자에 앉아있는 남성과 잠시 대화를 나누는 두 남성. 갑자기 몸싸움이 벌어지더니 한 남성이 바닥에 쓰러집니다. 서 있던 다른 1명은 폭력을 쓴 남성이 쫓아오자 도망갑니다. 50대 남성이 사회생활을 하며 만난 후배 2명과 다투다가 이들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쓰러진 남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숨졌고 흉기에 팔을 베인 다른 남성도 치료를 받았습니다. 인근 다른 장소에서도 피해자들과 말다툼했던 피의자는 마트에서 흉기를 사 이곳 버스 정류장으로 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흉기를 휘두른 남성은 피해자들에게 돈과 관련한 말을 듣고 기분이 나빠 다투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돈을 왜 자주 빌리냐 충고 하다 보니까 다툼이 있었어요. 경찰은 살인 혐의로 50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13년간 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의붓 아버지가 구속됐다는 내용 전에 보도해드렸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피해 여성이 가장 먼저 피해 사실을 털어놓은 지인을 만나 이야기를 들었는데 당시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었다고 말을 꺼냈습니다. 의붓 아버지는 사랑해서 그런 것이었다며 성폭행했는데 피해 여성은 당시에도 그게 왜 범죄였는지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의붓 아버지에게 그루밍 성범죄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최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8년 전 피해자가 남자친구를 사귀기 어렵다고 고민을 털어놓다가 우연히 의붓아버지와의 관계를 알게 된 지인 A씨는 그를 의심했습니다. 피해자가 성폭행을 당하면서도 문제라고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그거 너 범죄다. 얘기했더니 이 친구가 엄청 놀라더라고요. 이게 왜 범죄냐. 의붓아버지는 피해자에게 사랑한다며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친구가 어느 정도까지 세뇌가 됐냐면 아버지가 하루라도 자기를 않는 날에는 아빠가 나를 오늘은 왜 사랑해주지 않지?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됐다는 거예요. 심리를 지배해 판단력을 잃게 하는 전형적인 그루밍 정황이 읽히는 대목입니다. 성적인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심리적으로 길들이는 방식을 그루밍 성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붓 아버지가 의붓 딸을 대상으로 관계성을 강조하면서 길들이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철저하게 어머니를 속인 탓에 뒤늦게 의붓아버지의 행위가 범죄란 걸 피해자가 조금씩 눈치챌 때도 할 수 있는 건 없었다고 전해집니다. 엄마 앞에서는 정말 딸을 사랑하는 아버지처럼 너무 잘 케어하고 어머니가 받을 충격도 있고 도저히 고소를 못하겠다. 피해자 역시 취재진에게 어머니가 힘들어할까 봐 알리지 못했다며 마치 죽었다가 살아난 느낌이다라고 심경을 전해왔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조만간 피해자를 불러 진술을 확보한 뒤 의붓아버지를 구속 송치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최미성입니다.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 씨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또 40대 유명 영화배우에 대해서도 마약 투약 혐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도에 윤현지 기자입니다. 두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배우 유아인 씨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마약을 상습 투약하고 증거를 인멸하려고 한 혐의로 유 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공범 최모 씨도 함께 기소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모두 18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등 4종류의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유 씨는 또 다른 사람 명의로 44차례 수면제를 불법으로 처방받아 투약하고 대마를 피우거나 지인들에게 피우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동안 계속 큰 심려를 끼쳐서 다시 한번 정말 죄송합니다. 경찰은 또 40대 유명 배우 A씨에 대해 서울 강남의 유흥업소와 주거지 등에서 마약을 투약한 걸로 보고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수사선상에는 A씨 외에도 연예인 지망생, 유흥업소 관계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의 소속사는 사실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MBN 뉴스 윤현지입니다. SM엔터테인먼트의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금융감독원이 김범수 전 카카오 이사회 의장에게 오는 23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 대표 등은 지난 2월 SM엔터 경영권 인수전 상대인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2,400여 원을 투입해 SM엔터의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 19일 배 대표는 구속됐는데 금감원은 김 전 의장을 상대로 자본 투입을 지시했거나 보고받았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가 그치고 찬 공기가 밀려들면서 날이 한층 더 쌀쌀해지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에도 평년 기온을 밑돌겠고 주말인 내일은 올가을 들어 가장 춥겠습니다. 김다영 기상캐스터, 자세한 날씨 전해주시죠. 네, 찬바람이 점차 강해지면서 기온은 점점 더 떨어지겠습니다. 추위에 대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11.3도로 어제 아침보다 쌀쌀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도 14도 선에 그치며 평년 기온을 5도가량 밑돌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서울의 아침 기온이 5도까지 떨어지면서 초겨울 수준의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한편 여전히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비구름이 머물고 있는데요. 남부와 제주는 오늘 오전까지 5mm 안팎의 비가 더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 흐리다가 오전에 중부지방부터 맑아지겠고요.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서해안과 강원 영동, 제주에는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예상됩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춘천 11.5도, 대전은 9.8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낮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 14도, 대전 16도, 광주와 대구는 17도로 어제보다 3도에서 6도가량 낮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위례개발 비리 관련 재판에 출석합니다. 이 대표는 최근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과 위증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되면서 4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국민연금공단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가 열립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와 소득대체율 인상 문제를 포함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연금개혁의 방향성을 놓고 여야의 공방이 예상됩니다. 물가 안정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16개 주요 외식 기업을 만납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무력 충돌 사태 등 최근 대외 환경으로 물가 불확실성이 확대된 가운데 원료 가격 상승에 편승한 가격 인상 자제와 정부의 물가 안정 기조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으로 대표되는 의료 붕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의사가 더 필요하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자율전공 입학생에게도 의대 선택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는데 이 발언이 또 다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병주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역 의료 붕괴를 막고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의료 인력 확충은 필요 조건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의대 정원을 몇 명이나 늘릴지 구체적인 숫자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숫자 확충만으로 수도권 쏠림 현상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지역 국립대를 중심으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수가 체계도 개편이 이루어져야 되고 이런 필수 중증 지역 의료에 종사하는 분들의 보상 체계도 바뀌어야 됩니다. 이에 발맞춰 정부는 국립대병원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본인의 지역 의대를 졸업한 학생의 85%가 그 지역에 남는다며 지역 인재를 우선 선발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설익은 발언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자율전공 입학생에게 의대 선택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건데 공정성 시비를 우려한 듯 대통령실이 곧바로 진화에 나섰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전혀 검토되지 않았고 그럴 계획조차 없습니다. 대통령은 불필요한 언급으로 혼란을 야기한 교육부를 질책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 내에서 충분한 협의와 논의를 거쳐 확립된 정책이 나와야지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도 꼬집었습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한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국정감사장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문제를 언급한 뒤 민주당 내부에서는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 이재명 대표는 다음 주 당무에 복귀하기로 결정했는데 이 내홍을 수습하기 위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강용호 기자입니다. 지난 9일 퇴원 뒤 자택에서 회복 치료를 받아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3일 당무에 복귀합니다. 장기간 단식으로 인한 건강 악화로 병원에 이송된 지 35일 만입니다. 오늘 재판에 출석한 뒤 다음 주 월요일부터 국회로 출근하며 시급한 민생 현안 해결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관심은 당 통합을 위한 메시지를 내놓을지에 쏠립니다. 영장 기각 이후 통합을 강조해온 이 대표가 비명계 포용에 나설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데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앞선 메시지에서 통합을 말했고 이번에도 같은 수준일 것이라고 귀띔했습니다. 우리 안에 작은 차이를 넘어서서 부족하고 억울한 게 있더라도 잠시 제쳐두고 하지만 친명계 분위기는 다릅니다. 이른바 가결파 징계는 부적절하다면서도 분열의 분위기를 조성한 건 해당 행위라며 징계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강성 지지층들 역시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 대표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한 걸 놓고 무차별 공격에 나섰습니다. 저희 감사 결과는 최소 61건에서 최대 100건까지 사적 사용이 의심이 된다. 그래서 업무상 횡령 배임으로 경찰청에 논란이 일자 경기도는 물론 민주당도 나서 김 지사 취임 이전에 경기도에서 해당 건을 고발했다고 설명하는 발언이었다고 수습에 나섰습니다. MBN 뉴스 강용호입니다. 정부는 최근 국가연구개발 예산을 5조 2천억 원 줄인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의대 정원을 늘린다는 소식까지 전해지자 기초과학 연구 종사자들은 IMF 때도 이러진 않았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김민수 기자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중앙대 김동환 교수는 6년간 연구해왔던 식물 생장과 관련된 연구를 올해를 마지막으로 접어야 합니다. 3년간 1억 5천만 원씩 지원받은 연구비를 내년엔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국내 이공계 대학 교수 55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해보니 당장 내년도 연구에 차질을 빚을 것이란 답변이 98% 가까이 됐습니다. 최근엔 의대 정원을 확대한다는 소식까지 들리면서 기초과학이 뿌리째 흔들리는 걸 느낍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의대가 더 정원이 되게 되면 당연히 이제 머리 좋고 좀 어느 정도 능력이 되는 친구들은 그쪽으로 많이 몰리는 현상이 몇 년 내에 나타나지 않을까. 쪼그라든 예산은 학생들의 학구열까지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연구를 하다 보면은 이거 더 해볼까 하다가 박사? 이렇게 조금이라도 일말의 생각은 있는데 예산 줄이겠다라고 하면 이제 완전히 마음을 닫게 되는. 카이스트 등 이공계 특성화 대학 6곳에서 학업을 그만둔 학생은 2021년 222명에서 지난해 311명으로 40% 급증했습니다. 이공계 교수들은 인재들이 의대 대신 이공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이공계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MBN 뉴스 김미수입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들을 모아 전해드리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올 시즌 소속팀인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호스퍼 선수들 중 가장 높은 연봉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 매체 팀토크는 스포츠 경제 웹사이트 자료를 바탕으로 만든 2023-2024 시즌 기준 토트넘 선수단 연봉 순위를 공개했는데요. 손흥민은 주급으로 19만 파운드, 약 3억 1,300만 원으로 이반 페리시치, 제임스 매디슨을 제치고 1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올 시즌부터 팀의 주장으로 에이스 겸 해결사 역할까지 소화 중인 만큼 손 선수의 연봉은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유럽 현지 매체들은 손흥민 선수가 사우디아라비아 리그의 러브콜을 꾸준히 받고 있다는 점 역시 연봉 인상의 요인이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미국 텍사스주의 한 법정에서 난투극이 벌어졌습니다. 현지 시간 지난 17일 재판 중 증언을 마친 여성이 갑자기 가해자가 있는 피고인석으로 향해 달려들었고 보안 요원들이 이를 막아서자 이 틈을 타 한 남성이 가해자에게 몸을 날리며 아수라장이 됐는데요. 사실 이 여성은 가해자에게 살해된 딸 알바레즈의 어머니였고 남성은 알바레즈의 삼촌이었습니다. 지난해 1월 당시 17살 전 남자친구 드레온에게 22발의 총을 맞아 살해당한 16살 알바레즈 사건의 재판이 진행 중이었는데요. 어머니 마차도 씨는 가해자인 드레온이 반성하지도 않고 비웃는 표정을 지어 분노를 참지 못했다며 난동에 대해서는 사과했습니다. 한편 가해자 드레온은 이날 징역 45년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경제적 회복을 돕는 개인회생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채무가 탕감되는데 이를 악용해서 신청 직전까지 카드 한도를 다 사용하고 심지어 대출까지 받아 모두 펑펑 써버리는 겁니다. 피해는 고스란히 다른 사람들의 몫입니다. 보도에 박규원 기자입니다. 개인회생 정보를 공유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입니다. 회생 신청 전 자녀의 학원비 1년치를 선결제했다는 글이 올라오고 신용카드를 사용해도 되냐는 질문에는 한도까지 다 쓰라며 꿀팁을 전수합니다. 법원이 취약계층의 채무를 조정해주는 개인회생 제도는
경기 침체 속에 신청 인수가 꾸준히 늘고 있는데 이를 악용하는 사람도 덩달아 늘고 있습니다. 카드를 한도까지 사용하는 것은 기본이고 심지어 추가 대출을 끌어다 마음대로 사용한 뒤 탕감을 받는 겁니다. 이처럼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 대출을 받은 인원은 지난해보다 30% 늘었고 대출 금액도 500억 원에 육박합니다. 법원의 회생 신청 기각률이 9%밖에 되지 않다 보니 웬만한 채무는 다 탕감받는다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최근 채무라도 기각이 되지는 않을까요? 그게 위험 사유가 될 수는 있지만 기각 사유가 되지는 않는 부분이고 일부 법무사들은 이런 방식을 광고하며 채무자들을 끌어모으기도 했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에서는 신용카드의 잔여 한도를 소진하는 일명 깡 의심 거래가 다수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개인 회생 제도를 악용하면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한 채무자들에게만 박탈감을 주게 될 것입니다. 채무자의 사회복귀를 돕고자 만든 제도가 오히려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한국은행이 어제 기준금리를 현 3.5%에서 또 동결했습니다. 들썩이는 물가와 급증하는 가계부채에도 경기 침체를 우려해 기준금리를 더 올리지 못한 겁니다. 반면 긴축 장기화로 시중금리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데요. 이창용 총재는 다시 1%대 저금리는 기대하지 말라며 빚내서 집을 사려는 사람들에게 경고했습니다. 김동환 기자입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3.50%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압박에서 고민하던 한국은행의 선택은 6회 연속 기준금리 동결이었습니다. 가계부채 확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인한 국제 유가 불안과 소비자 물가 상승 등 인상 요인이 많지만 경기가 얼어붙을까 봐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기준금리는 안 올랐지만 시중금리는 또 들썩했습니다. 긴축 장기화로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16년 만에 4.9%를 돌파하면서 채권 금리가 연쇄적으로 올랐습니다. 은행들이 자금 조달을 위해 금융채는 물론 예금 금리를 4%대까지 올렸고 이는 대출 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주담대 변동금리 상단이 7.13%를 찍었습니다. 한국은행은 금통위원 6명 중 5명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자고 했다며 긴축 고삐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이창용 총재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차단하며 최근 급증하는 가계 대출 수요에 경종을 울렸습니다. 1%대로 막 예전처럼 기준금리가 떨어져서 이게 비용 분담이 금방 적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해서 하신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경고를 드리겠습니다. 집을 이렇게 부담 들여 샀을 때 금융 부담이 금방 그렇게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은 저는 안 듭니다. 기준금리 동결에도 경제 상황의 불확실성과 금리 인상 압박이 커지면서 코스피가 2% 가까이 빠지고 원달러 환율이 8원가량 급등하는 등 금융시장도 크게 요동쳤습니다. MBN 뉴스 김동환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최고 시속 350km, 인도네시아의 첫 고속철도가 개통돼 손님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수도 자카르타에서 반둥까지 3시간 걸리던 거리를 이제 40여 분이면 갈 수 있다네요. 창구에서 티켓을 구매하고 차례차례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는 승객들.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와 유명 관광도시 반둥을 연결하는 고속철도. 이달 초 공식 개통한 열차가 드디어 승객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최고 시속 350km, 3시간 넘게 걸리던 이동 시간이 46분으로 단축됐다는데요. 중국의 1대1로 전략과 인도네시아의 글로벌 해양 전략 간 시너지를 내기 위한 양국의 합동 프로젝트. 향후 인도네시아 내 다른 도시로도 철도를 확장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새로운 고속철도가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고 경제 발전에도 이바지하길 기대하고 있다네요. 10월 알래스카의 바다는 차갑기 그지없는데요. 관광객들도 두툼한 옷을 껴입고 유람선에 오르는 이곳 바다 한가운데 톨짐승들이 포류하고 말았습니다. 과연 구조에 성공했을까요? 사슴 한 마리가 보트를 향해 필사적으로 헤엄쳐옵니다.
알래스카 인사이드 패시지의 바다 한가운데 10도 남짓의 차가운 바다를 떠다니던 사슴들이 지나가던 야생동물 보호대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사슴이 놀라지 않게 엔진을 끄고 기다린 대원들, 이내 사슴들을 구해내는 데 성공했는데요. 얼마나 추웠을까요? 몸을 벌벌 떠는 모습이 안쓰럽기까지 합니다. 뼛속까지 얼었던 몸을 녹인 뒤에 무태 내려졌는데요. 처음엔 잘 걷지도 못하는 것 같더니 물기를 좀 털어내고 나서야 가볍게 발걸음을 옮깁니다. 이젠 안전한 숲속을 누비며 건강하게 지내길 바랍니다. 관람 중 정숙을 지켜야 할 박물관. 뛰어다니기만 해도 엄마에게 한바탕 야단을 맞게 될 이곳에서 감히 이리저리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여기선 그래도 된다고 하네요. 스케이트보더들이 갈고 닦은 실력을 뽐내는 이곳. 여기는 놀랍게도 박물관입니다. 런던의 스케이트보드 박물관. 이곳에선 전시의 일부로 방문객도 체험이 가능한 작은 경사로를 설치했는데요. 곳곳에서 스케이트보드의 역사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전설적인 토니 호크가 선수 경력을 시작할 때 썼던 보드에서부터 당시 나이 13, 2021년 도쿄올림픽 동메달리스트 스카이 브라운 선수의 보드까지 1950년대 보드의 선조를 포함한 100여 개의 데크를 통해 그 변천사를 한눈에 볼 수 있답니다. 신나게 보드도 타고 전시도 즐기고 스케이트보드의 모든 것을 담은 공간이었습니다.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애플의 팀 쿡 CEO가 지난 3월 이후 7개월 만에 다시 중국을 찾았습니다. 중국에서 아이폰 인기가 주춤하고 그 자리를 화이폰이 치고 올라오니 마음이 다급해서였을까요? 베이징에서 윤석정 특파원입니다. 팀 쿡 애플 최고 경영자가 중국 청두에 나타났습니다. 애플 매장에 들러 중국 소비자들과 만나고 아이폰으로 찍은 청두 야경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렸습니다. 今天超激动，苹果 CEO 蒂姆·库克 Tim Cook 现身成都太古里，街头巷尾一阵沸腾，潮人们纷纷扎堆围观这位科技圈的大咖。 이어 베이징으로 온 팀 쿡은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과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팀 쿡은 애플은 중국에서의 30년 발전 성과를 소중히 여긴다고 말했고, 왕 부장은 중국은 높은 수준의 개방을 확고히 추진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지난 3월 중국 발전 포럼에 참석한 팀 쿡이 7개월 만에 다시 중국을 찾은 건 저조한 아이폰 판매 실적 때문입니다. 시장 조사 기관들은 지난달 출시된 아이폰 15가 지난해에 나온 아이폰 14보다 판매량이 줄었고 중국 내 점유율 1위 자리도 화웨이에 빼앗겼다고 분석했습니다. 여기에 중국 당국은 부인하지만 공무원들에게 아이폰 금지령이 내려졌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결국 최대 시장 중 하나인 중국에서의 하락세를 지금 돌려놓지 않으면 더 큰 위기가 올 거라고 보고 팀 쿡이 전격적으로 중국을 방문했다는 분석입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윤석정입니다. 2030년 세계 엑스포 유치 결정까지 이제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축구 경기로 치면 마지막 10분이 남은 셈인데요.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 그동안 우리 정부와 기업인들이 만난 외국 정상과 엑스포 대사들을 합치면 2,300여 명에 달합니다. 과연 표심은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최윤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최재철 주프랑스 한국 대사는 한국인으로서 국제 박람회 기구 의장까지 했던 잔뼈 굵은 유럽 외교통입니다.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 동분서주하는 그를 파리에서 만났습니다. 140개 공간을 대상으로 한 600여의 접촉 횟수를 가졌습니다. 외교라는 게 총성 없는 전선, 서로 어떻게 정탐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현장이 바로 파리입니다. 박형준 부산시장도 부산과 파리를 바삐 오가며 엑스포 대사들을 만나 왜 부산이 개최지가 돼야 하는지를 설득하고 또 이해시키고 있습니다. 제일 적합한 곳은 한국이다라는 데 대해서는 별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나라마다의 그 약간은 복잡한 이해 타산이 있기 때문에 방심할 수가 없고 축구로 말하면 마지막 10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인들도 엑스포 유치를 위해 물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민간 유치위원장인 최태원 SK 회장을 비롯해 이재용 삼성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은 대륙별로 역할을 나눠 인맥을 총동원하다시피 했습니다.
The Busan Expo is going to be offered that this is a kind of a solution platform. 경쟁국인 사우디보다 1년 늦게 본격적으로 유치에 뛰어든 만큼 정부는 대통령부터 장관까지 모두 나서 유치 외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관이 만난 분들을 2,308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프랑스 언론은 지난주 열린 부산 심포지엄과 이번 주 K-팝 공연 등을 자세히 소개하며 부산의 유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최인영입니다. 깊어가는 가을, 조선시대 궁궐과 왕릉으로 나들이 어떠신가요? 경복궁 호위군의 사열의식 첩종이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돌아옵니다. 국왕이 행차하면 120명가량의 호위군이 사열하고 실제 전투 같은 전통 무예도 선보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조선왕릉을 알리기 위한 행사도 열리고 있는데요. 세종대왕이 잠든 영릉에서는 400대 드론이 밤하늘을 장식합니다. 공포는 여름이라는 공식을 깨고 서늘한 가을을 더 서늘하게 해줄 공포영화가 찾아왔습니다. 괴담 만찬은 인기 웹툰을 원작으로 5감독이 모여 만든 옴니버스 영화인데요. 댄스 챌린지와 먹방 등 현실과 맞닿은 소재로 젊은 세대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공포의 바이블 엑소시스트도 돌아왔습니다. 두 아이의 몸을 동시에 차지한 악마 이야기에 전 세계 공포 팬들의 관심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월드클래스 성악가들이 고국의 오페라 무대에 오릅니다. 소프라노에게 고난도의 기교를 요구하는 벨리니의 오페라 노르마. 이탈리아에서 활동 중인 여직원이 이 노르마 역으로 고국 무대에 섭니다. 억압받는 여성을 상징하는 3,500개의 십자가도 또 다른 볼거리입니다. 푸치니 오페라 투란도트에서는 세계 최정상 테너 이용훈이 국내 데뷔 무대를 선보입니다. 연극계 거장 손진책이 처음으로 오페라 연출을 맡았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문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가을 야구, NC가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두산을 꺾고 준 플레이오프에 진출했습니다. 말루 홈런을 포함해 6타점을 쓸어 담은 서호철의 원맨쇼가 빛났습니다. 전남주 기자입니다. NC는 3회 두산 로하스에게 솔로 아치를 허용하며 0대3으로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4회 대반격이 시작됐습니다. 두산 투수 곽빈의 제구력 난조를 틈타 주자 말루의 상황에서 7번 타자 서우철이 좌측 담장을 넘기는 홈런을 터뜨렸습니다. 이어 김영준이 연속 타자 홈런까지 날리며 분위기를 NC 쪽으로 가져왔습니다. 두산은 5회 평범한 뜬공 타구를 이루수와 우익수가 부딪히는 황당한 실책을 기록하는 등 자멸했습니다. NC는 7회와 8회 8점을 쓸어 담으며 사실상 승기를 굳혔고 경기는 결국 14대 9로 끝났습니다. 서우철은 말루 홈런 포함 3안타 6타점을 쓸어 담으며 경기 MVP에 선정됐습니다. 6타점은 처음이고요. 또 말루 홈런도 처음이고 좀 오늘 진짜 조금 잊지 못할 그런 경기인 것 같아요. 4위로 와일드카드 결정전에 진출하면서 1승을 안고 시작한 NC는 가을 야구의 강자 두산을 잠재우는 데 성공했습니다. 준 플레이오프에 가서 우리 지금 선수들 한마음 한뜻 잘 모아서 또 겁침없이 또 좋은 경기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NC는 오는 일요일부터 정규리그 3위 SSG와의 오전 3선승제의 준 플레이오프를 펼칩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찬바람이 점차 강해지면서 기온은 점점 더 떨어지겠습니다. 추위에 대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10.5도로 어제 아침보다 쌀쌀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도 14도 선에 그치며 평년 기온을 5도가량 밑돌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서울의 아침 기온이 5도까지 떨어지면서 초겨울 수준의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한편 여전히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비구름이 머물고 있는데요. 남부와 제주는 오늘 오전까지 5mm 안팎의 비가 더 이어지겠습니다. 주말 동안은 별다른 비 소식 없이 전국 하늘 맑게 드러나겠고요. 이번 추위는 일요일 낮부터 누그러지겠습니다. 오늘은 전국 하늘 흐리다가 오전에 중부지방부터 맑아지겠고요.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서해안과 강원 영동, 제주에는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예상됩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춘천 9.8도,
전주는 11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낮은 기온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14도, 대전 16도, 광주와 대구는 17도로 어제보다 3도에서 6도가량 낮겠습니다. 다음 주는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면서 대체로 맑은 날이 많겠고요. 기온은 평년 이맘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금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